여러분, 해외 유명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요즘 한국 도시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아온 유튜버 커플이 있습니다. 팀과 스테파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두 사람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며 현지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광경을 마주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부산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도시와 전혀 달랐기 때문인데요. First impression, Busan is very different than we expected. It is like a big city with very tall buildings, a lot of apartment blocks.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커플의 반응입니다. 부산이 기대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걸어보니 오히려 더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본 알록달록한 작은 집들, 고요한 골목길, 그런 부산을 상상하고 왔다가 눈앞에 펼쳐진 높은 빌딩과 아파트 단지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 커플은 이내 부산만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해운대 해변에 첫 발을 내디딘 팀과 스테파니. 바다는 생각보다 차갑고 비키니 차림의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바닷가에서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문화가 있다는 것. 두 사람 눈에는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변 바로 옆으로 펼쳐지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의 풍경에 두바이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운대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곳입니다. 첫날 아침 두 사람은 브런치 카페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스테파니는 맛집 선택에 있어서 타고난 감이 있다고 팀이 극찬하는데요. I have to say we didn't have such excellent food in a while. Very, very delicious. Great sourdough bread. 머쉬룸 페스토에 트러플 오일을 얹은 요리, 아보카도와 루꼴라와 포치드 에그가 올라간 토스트. 유럽 수준의 브런치가 부산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한국의 사워도우 빵 문화가 이렇게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도 유럽 출신. 이 커플에게는 꽤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배를 채운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였습니다. 인어산과 등대 전망대가 있는 이 길을 걷다 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온몸을 감싸 안는데요. 폭염 속에서 걸어야 하는 더위도 이 바람 앞에서는 버틸만 하다고 스테파니가 말합니다. This is not what I expected. It It's just super has beautiful. so calm vibes. It's really nice. 이 산책로가 바로 이기대 해안길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를 걷는 내내 탁 트인 남해 바다가 시야 가득 들어오는 곳인데요. 길 위에서 마주친 오렌지색 고양이들도 이 커플에게는 작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에겐 길고양이가 워낙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 외국인 커플에게는 그마저도 이 길의 매력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번째 고기 구이에 나섭니다. 구워지는 소고기 냄새만으로 이미 충분히 설레는 이 순간. 팀이 내놓은 팁이 재미있는데요. Super We are tasty thinking beef. right Otherwise, now. what we really enjoy about Korea in general is that you always get those super nice side dishes. You get a lot of kimchi and other fermented vegetables, and you also get water and sometimes tea for free as well, which is 고기구이는 저녁에 먹어야 한다는 팀의 주장, 이유가 뭐냐고요? 점심에 먹으면 하루 종일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용적인 팁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더 놀란 건 음식 자체보다 한국 식사 문화였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김치와 각종 발효 채소들, 그리고 물과 차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이 문화는 유럽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독일만 해도 식당에서 물 한 잔을 시키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서비스로 나옵니다. 심지어 식후 소화를 돕는다는 비타민C. 알약까지 서비스로 주는 식당을 경험한 두 사람은 이게 과연 뭔지 몰라 한참을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첫날 밤 스테파니는 디저트 없이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호떡을 사 먹는데요. 겨우 2,000원. 갓 달궈져 나온 따뜻한 호떡 한 입에 뜨거운 흑설탕. 시럽이 터져 나오는 그 맛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마칩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팀과 스테파니가 부산에서 가장 기대했던 장소 중 하나 감천문화마을로 향합니다. SNS에서 수도 없이 봤던 알록달록한 계단 마을. 과연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Yeah, it looks very nice, and you can see everywhere Yeah. little Prince references, which is very, very cool. 감천문화마을. 원래는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지금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문화명소가 됐습니다.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어린 왕자 조형물과 벽화들. 팀과 스테파니는 이 어린 왕자 테마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식장에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달 신혼여행지처럼 찾아온 부산에서 뜻하지 않게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 계획 없이 왔다가 이런 인연을 만난 것이 너무 아름답다며 스테파니가 미소를 짓습니다. 마을 안에 자리한 카페에 들어선 두 사람은 이 카페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는데요. It's definitely the craziest coffee place we've ever been and probably ever will be. Honestly, this seems to be infinite. Infinite details, infinite stuff to see. 3층짜리 카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꾸며져 있고 건물 뒤편에는 별도의 야외 공간에 오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면 오리 먹이를 받아서 직접 줄 수 있는 것이죠. 살면서 이런 카페는 처음이라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팀이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진짜로 감동받은 건 카페의 인테리어나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관광지임에도 물가가 전혀 과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는데요. We really love how all the touristic places in South Korea so far are very different than they are in Europe or other countries we've visited so far because it's not overpriced. Here so far they're just normal prices and that's a big plus for South Korea. 유럽의 유명 관광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음료 한 잔, 기념품 하나에도 몇 배나 비싼 가격표가 붙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근처, 파리 에펠탑 아래, 바르셀로나 구엘 공원 앞. 관광지라는 이름만 붙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뛰는 게 유럽 여행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안카페에서 마신 커피도 사 먹은 간식도 일상적인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둘째 날 하이라이트는 단연 스카이 캡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검색하면 항상 등장하는 그 알록달록 캡슐 열차 일요일이라 매진이었습니다. 보통 여기서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커플은 달랐습니다. 걸어서 해안길을 따라 반대편 역까지 이동하기로 한 것이죠. It's just really beautiful to walk here along the sea. Yeah, it's a couple of kilometers long.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 걸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코스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수 킬로미터의 해안 산책로. 티켓을 못 구한 아쉬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송도베이 스테이션. 이번엔 스카이 캡슐 대신 크리스탈 크루즈 케이블카에 오르게 됩니다. 유리 바닥으로 된 캡슐 안에서 발 아래로 펼쳐지는 부산 앞바다를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케이블카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팀에게는 그야말로 극한의 도전이었는데요. Oh my god, I can't look down. Oh wow, okay, look down. Oh yeah. No. Oh my god. This is so nice. This is actually really, really nice. 캡슐이 흔들릴 때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겠다면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만큼은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반복하는 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이 케이블카는 부산이 왜 이 풍경 하나로 전 세계에 알려졌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셋째 날 두 사람은 중국 커피 스트리트를 찾아갑니다. 부산에서도 카페 골목으로 유명한 이 거리는 한 블록 안에 수십 개의 카페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직접 커피 원두를 볶는 로스터리 카페에서 시음한 커피는 이 커플이 한국에서 마신 커피 중 단연 최고였다고 합니다. It's not surprising because they roast their beans themselves. And you could even choose which bean you would like for your coffee. So all in all, we really, really enjoyed this coffee place. 원두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
홈메이드 시럽으로 만든 은은한 단맛. 한국의 카페 문화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이 골목을 걸으며 온몸으로 실감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밀도 높은 카페 문화가 부산 한 골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캡슐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아담한 골목. 계획에도 없었지만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그 거리는 이 커플이 여행하는 진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목적지만을 향해 달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골목에서 멈출 수 있는 여유. 그게 한국 여행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죠. 3일간의 부산 여행을 마무리하며 팀과 스테파니가 남긴 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Busan might not be what we pictured, but that's exactly what made it special. I think it was just the perfect mixture of culture and nature. And of course, great foods and the best coffee we've had so far.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했다는 부산. 문화와 자연과 음식과 커피,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조합이 부산이었다고 이 커플은 말합니다. 처음엔 높은 빌딩에 살짝 당황했지만 감천마을의 어린 왕자 벽화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해안 절벽을 걷는 내내 숨을 참았고 고기 한 점 먹고 나서는 한국 식당의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 커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됐던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경이로움이 되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코리아뷰는 그 두 시선이 만나 빚어내는 따뜻한 울림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